테마파크에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간 공간 설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스카우트는 잊어라. 이니셜 팔찌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상상 그 이상의 과제가 등장. 진짜 걱정 많이 했죠. 시간을 그걸 사고 그래.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상황의 연속. 9명의 도전자들을 경악시킨 초대형 사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측 불허한 과제를 해내고 이들이 입사하게 될 꿈의 기업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간 디자인 전문기업 T1 시스템즈. 디지털 생활가전은 물론 공간 디자인까지 디지털의 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취득한 특허와 인증만 무려 50여 개. 게다가 해외 사업을 통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꿈의 기업 T1 시스템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 디자인 회사이므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기업에 입사하게 될 예비 디자이너는 누가 될까요? 부푼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9명의 도전자들. 초조함도 잠시. 냉철한 평가를 해줄 심사위원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도전자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얼굴 다 봤죠? 초면이 아니라는 심사위원의 얘기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들. 굉장히 좀 당황했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연기 잘했어요. 도전자들이 기업에 방문하기 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모습을 쭉 지켜봤던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경비원으로 깜짝 변신. 도전자들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오신 학생이세요? 저 KBS 스카우트. 면접 보러 온 사람이지 뭐야. 세상 정확히 모르고 왔어요? 경비원의 지적에 당황한 도전자. 거기 무슨 일로 가시는데요? T1 시스템이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오늘 아마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 그런 것들은 이 면접장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위장 면접을 시행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9명의 도전자들. 어서 오십시오. 스카우트 방송장 어디로? 스카우트가 뭐 하는 겁니까? KBS. 방송 촬영하러 왔으면은 촬영 여기 옆에가 KBS 미디어 센터인데 뭔가 착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서는 도전자에 이어 KBS 미디어 센터로 가야 되는 거지 왜 여기로 왔죠? 어리둥절해야 하는 도전자까지 속출. 확인해 보십시오. 약간 이상한 분. 굉장히 좀 당황했었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계속 이 생각만 들었었어요. 애들 저기 뭐 KBS 스카우트 어떻길래 KBS 옆에 건물이라고 그랬더니 다 도망가는데. 과연 첫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3명의 심사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에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노력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제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협동심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선 박가영 도전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막 나중에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빵 맞은 기분? 옷이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경비원 옷이. 어서 오십시오. 스카우트. 스카우트라고 그러는데 스카우트가 뭐 하는 건데? 방송이. 그 취업
무성의했던 답변. 박가영 학생은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작가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잠깐만요. 작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에 대해 순수함은 인정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불합격이었어요. 이대로 결선까지 괜찮을까요? 긴장과 우려 속에 시작된 개인 발표. 지구력이란 게 꿋꿋이 버티는 힘, 2년간 씨름 1등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지칠 때까지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아서 저는 2년간 씨름 1등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1등 할 만해. 이거 칭찬으로 들어도 될까요? 이때보다 10kg 정도 살이 찌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T1에 입사한다면 10kg, 20kg 더 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 좋아요. 약속드립니다. 보기 좋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자기소개를 한 박가영 도전자. 이 친구 등치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듬직함이 한몫했던 걸까요? 앞으로는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고층 빌딩들이 계속 들어설 것입니다. 고층일수록 엘리베이터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25초 동안 우주로의 여행을 엘리베이터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주 풍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3D 영상으로 된 디스플레이 바닥이 있어서 그 지구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 지구 위에 제가 서 있는 대충 이런 느낌 맞죠, 박가영 도전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예상치 못한 심사위원의 지적.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거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 들었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이디어들은 참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설정을 하고 디자인적인 감성과 마케터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점이 안 보이던데.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첫인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당찬 걸음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도전자. 그런데 심사위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기로이스를 바라봅니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보셨지? 내가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나? 이런 걸 체크하시지 않았을까? 면접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T1 시스템즈는 여기 있어요. T1 시스템즈 면접 보러 근데 거기 자네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회사는 이 하드웨어 전문 회사거든요. 신청서 아래에도 영상 디자인이랑 디자인 마케팅, 홍보 마케팅이 돼 있어서 요 옆으로 가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 그중에 302호.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현재의 페이스대로 이 학생이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스카우트 확률이 가장 높은 학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꿈의 기업에 제안해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버스 정류장을 저는 디자인해 왔는데요. 충주와 같은 작은 도시는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밖에 없어요. 우선 버스 노선과 버스의 위치 이런 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와 버스를 기다리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그 유료한 시간을 달릴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느낌도 잠시. 디자인 툴에 대한 스킬은 좀 떨어진 걸로 봤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할 게 없는데요. 이대로 퇴장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없었나?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두 도전자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1956년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부를 통해서 벽화도 많이 그려봤고 요리화도 많이 그려봤어요. 어디? 외국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림 활동을 통해서 더 밝아졌어요. 혹시 그 만리장성을 벽화로 그려볼 생각은 없어요? 잠깐만요. 그거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말하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면접.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디자이너로서 도전을 했다면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 난관이었던 김수정 도전자에 이어 또 다른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T1 엔터테인먼트. 혹시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거니? 아, 처음에 봤는데 뭐 그 경비 아저씨가 어디 가려고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T1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좀 잘못 말했었는데 그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생각했었어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발표. 꿈을 디자인하라. 그래픽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최진원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6가지 단어로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먼저 긍정적인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인사성이 바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수 때문인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정말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그 분야랑 다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큰 기회가 찾아와서 네, 알겠습니다. 제게 더 궁금하신 건 없나요? 연습할 때보다는 잘한 것 같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어요. 계속되는 심사에 지쳐있을 사이 등장한 전인호 도전자. 번쩍번쩍 빛나는 메달에 심사위원들의 눈길이 집중되는데요. 이 디자인은 원래 독도 깃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했던 이미지인데 보시다시피 약간 촌스러운 배경과 그 촌스러운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도 관광 시스템 디자인으로 바꿔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에 출품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이 작품은 작년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에서 수상하고 독도 다녀왔어요? 독도 아니요, 아직 아니요. 독도 안 갔어요? 네. 아리송한 표정을 보인 심사위원. 그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발표를 열심히 했는데 독도를 안 갔다 왔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울릉도까지 갔는데 날씨가 안 돼서 못 갔었어요.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반에 그 진원이 친구가 같이 왔는데 유독 거리감이 없었던 두 도전자. 맨날 작품도 같이 하고 항상 붙어 있어서 친해요. 단짝이지만 오늘은 경쟁자인데요. 진원이 친구는 어땠어? 너무 평가를 5줄로 한번 해봐. 진원이 친구는 저처럼 같이 시각 디자인 동아리를 하면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우리 우정 이렇게 변하는 거니? 붙어야 한다면 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는 지금은 진원이 친구는 은메달이지만 저는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랬구나. 저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피해갈 수 없는 경쟁.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옆에 진원이 친구 보면 서로 이제 도와주는 처지지만 아직 저도 진원이 거 보면 이제 좀 고쳐야 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단짝 친구들의 대결, 그 승자는? 무려 5시간에 걸친 면접 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들 가운데 다음 과제를 수행하게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 하루 온종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예비사원증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 첫 번째로 이제 호명이 되실 분은 모두가 간절한 눈빛으로 호명을 기다립니다. 박가영 도전자 나와주세요. 첫인상을 극복하고 반전 매력을 선보인 박가영 도전자 합격! 두 번째 도전자 발표하겠습니다. 오현석 도전자 나와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심사위원에게 선보인 오현석 도전자 합격! 많은 공모전을 여러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웹툰 공모전, 캐릭터와 블로그 스킨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게다가 잠재 능력까지 인정받았네요. 박선경 도전자. 뒤이어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선경 도전자 합격!
습한 욕실에 흔히들 있는 게 뭘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온도계가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디자인 속에 디지털 식물을 키우게 해서 이걸로 온도를 측정해보는 건 어떨까 한 건데요. 지금 9명의 도전자 중에 가장 프로그램 스킬이 뛰어난 도전자고 현업에 지금 투입을 해도 퍼포먼스를 낼 만한 그러한 도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정 도전자. 한국어에 서툴러 면접관을 당황시킨 김수정 도전자도 합격. 최진언 도전자. 친구와 함께 온 최진원 도전자까지 총 5명이 호명됐습니다. 이젠 마지막 한 명만 남겨둔 상황. 이들과 현장 평가를 치를 또 다른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이번에 호명할 도전자는 기로이스 도전자. 첫인상 1등 기로이스 도전자 합격.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표할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KBS 스카우트 1차 예선에서 통과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KBS 스카우트 2차 미션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태국의 한 보석상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2차 현장평가 과제.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현장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 힘내세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한 6명의 도전자들. 안녕. 그럼 우리 회의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씻을까? 설치된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방에선 깜짝 놀랄 만한 변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요? 촬영도 잠시 잊고 과제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변신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 그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잖아. 살짝 트리 같아 알지? 살짝 트리 같아 알지? 그 트리 같은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큰 트리 잡으시니까 잘. 먼저 잠이 든 박가영 도전자.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편 이곳에선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의견 조율이 한창입니다. 공건 마케팅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어때? 잘 보석만 이렇게 형태만 띄워주던가. 디스플레이. 미션의 핵심부터 파악한 다음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화이팅!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두 친구들을 주축으로 조별 과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그 아래 것도 파랗고 화려하고. 파랗다. 그치. 더 반짝이는 것들, 큐빅들을 찾아서 직접 만들고 제품 한번 만들려고. 어떤 거? 이거 파란 거요? 네, 파란 거. 그거는 저거 다 유리고요. 28,000원이에요. 이쁜 이모. 아니 이쁘니까 나 그건 나 얼마야? 얘기를 하라. 기로이스의 애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 와,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 같아. 화려하게. 굉장히 화려 같은데. 화려하지? 다음으로 가자. 이러고 가? 그러고 가. 수많은 재료 속에서 고민 또 고민. 보여. 알았어. 너무 놀랐어요. 요 상통은 처음이네. 나도 얘랑 한 이렇게 써보다니. 단체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차를 가졌어. 차를. 어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화면 작업을 할 최진원 도전자와 그림 작업을 할 김수정, 박가영 도전자 B팀. 영상 작업을 할 박선경 도전자와 그림 작업을 할 기로이스 오연석 도전자가 A팀입니다.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어 올까요? 먼저 영상과 트리가트를 접목한 B팀, 그리고 태국의 감성을 전달하고자 한 A팀. 두 팀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팀에서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곧이어 현장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작품 앞에 선 6명의 도전자들. 지금부터 준비하신 미션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소개할 것은 디지털 사이니지와 트리가트를 합친 디지털 트리가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끼리는 그 태국의 유명한 신입니다. 보석도 재물, 성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딱 잡았을 때 내가 가니샤신이 주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인증샷을 남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나 사진 나올 수 있는 프린트기까지 넣어서요. 서툰 한국어로 차근차근 소개해보지만 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발표의 여왕 박가영 도전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언어 때문에 그런 애들보다 못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저한테. 이렇게 보물을 목에다 걸고 사진을 찍고 이쪽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인식해서 그곳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금 잔인하지만 상대편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진이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만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일본 트리가트 전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물론 이런 큰 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렬로 줄을 서서 관람한 결과 전혀 그런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친구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 여기에 오는 이유는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제품을 그날 바뀌게 광고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히 주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있는 코끼리와 이 영상과의 그 관계라던가 보석과 코끼리의 연관성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끼리랑 이거랑 조화가 안 된다 그러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첫 번째 태국을 광고하면서도 보석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 정말 잘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당차게. 진정한 킹메이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누가 가장 뒤에서 도와줬는지, 조력자가 됐는지. 저희 리더가 저희 리더가 제일 영상적으로 많이 참여했고 제일 쓸만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데. 저희들은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다 하나하나 밥도 안 먹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 씬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한 것도 이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신 있게 조력자를 지목한 도전자들. 결국엔 3명이 이제 결선을 가야 되는데 그 티켓은 50%만 남아 있어요. 근데 각 팀에서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명씩만 한 팀에서 한 명씩 얘기를 해보세요. 와, 이게 막 하얘지는 거예요. 마치 심정이 제가 아랍어를 안 배웠는데 야, 너 아랍어로 잠깐 나한테 자기소개 좀 해봐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독하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하네. 바로 그 순간 아까 말씀하신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최진원 도전자에게 집중된 시선들. 박가영 양이 솔직히 좀 피곤해서 잤었거든요. 조금씩 잤는데 너무 졸려서 이제 5분만 잠깐 잔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자버렸대요. 이제 큰 틀이 잡혔으니까 자려고. 뭔가 우리가 라이벌이라 생각하니까 계속 또 착잡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원이도 내가 그때 1시간 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올라가고 싶죠. 이렇게 계속 옆에서 봤으니까 너무 잘해오니까 질투나. 왜 울어? 어제는 졸고 오늘은 울고. 죄송합니다. 그럼 드라마 팀도 두
친구들이 영상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이번 작업하면서 이제 많이 좀 얹혀가는 기분? 내 단점을 이렇게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모른 채 넘어갔다 하면 제가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두 작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본 심사위원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최종적인 심사평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코끼리가 너무 흔하고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지금 조화롭지가 않아. 너무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생각엔 영상을 3단으로 나눠 놓으니까 너무 보기에 정신이 없어. 항상 TV를 볼 때 내가 이런 데를 쓸 줄은 몰랐어요. 가벼운 농담도 잠시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먼저 박가연 학생 앞으로 기로이스 학생 마지막으로 김수정 학생 앞에 계신 세 분이 잠시 뒤에 있을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자들. 앞에 계신 세 분이 저희랑 같이 회의 촬영을 꿈의 기업에서 선발한 3명의 결선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3인의 최종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도전자, 소리 없이 강하다, 디자인 무한사랑 최진언. 첫 번째 진출, 부산 한국조형예술고 최진원 도전자. 먼저 부산 사나이 저 최진원을 소개합니다. 치열했던 결성 발표 이후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딱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머릿속엔 오직 결선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이 친구 다들 기억하시나요? 원래 독도 깃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했던 이미지인데 아니야 작가 언니한테 죽을 때 때문에. 인호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도 한번 넣어봐라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죠. 인호 따라 스카우트에 지원했다가 저만 결선에 진출하게 돼 처음에 엄청 미안했었는데요. 그 마음을 아는지 옆에서 결선에만 신경 쓰라며 도와주는 인호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항상 봤잖아요. 저희는 2년 동안 이제 같이 있어서 같이 작업해 왔으니까 9명 중에 붙었을 때 그때 바로 진원이는 3명 안에는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둘이 아닌 혼자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온전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해보려고 이렇게 추억을 되짚어 볼 겸 한번 보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애교 많아서 사랑스럽죠. 우리 아들. 이젠 어리광만 피우던 막내 아들이 아닌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애들이 좀 많이 신청을 많이 안 하겠나 싶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해라. 엄마도 파이팅. 가자. 꼭 우승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뛰어난 디자인 실력과 언변으로 무장한 강원 애니고 박선경 도전자. 이곳은 산골소녀 성경이가 살고 있는 강원도 태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동네에 혼자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이제 갈고 닦은 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초반까지 모아둔 저의 역사책 보물 1호 타임리프라는 책입니다. 어릴 때 그림들을 보면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제 그림 인생을 담은 이 책을 보며 자신감을 얻곤 해요. 그리고 제가 예비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안목도 큰 역할을 했답니다. 노래, 춤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특히 그림에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관심도 많고. 성경이가 그렇게 대학을 간다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아온 저는 디자이너란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태백에서 꿈을 만들었다면 춘천에선 그 꿈을 이루고 있답니다. 몸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고. 몸조리. 몸 건강이 최고야. 채널 다 하고 올게요. 그래.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디자인 외에 다른 수업을 들을 때면 힘들기도 하지만 2년이 넘는 타지 생활이 저를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년 하고도 5개월 다 돼가고 있어요. 특히나 더 떨어지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꿈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든든한 조력자로 팀을 지원한 인천 디자인고 오현석 도전자. 스무 살의 고등학생 저 오현석을 소개합니다. 잘하고 와요. 잘하고 올게요. 졸업하면 형이라 부른다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도망쳐야 했는데요. 그리고 10살까지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결국 1년 늦게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죠. 저는 현석이가 1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같이 있으면 1살 많은 거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친구 같아요. 지금도 별로 얘가 1살 많다는데 야. 비록 친구들보다 1년 늦은 배움이지만 누구보다 빨리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유롭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공부를 시켜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엄마 일찍 오셨네? 조퇴하고 왔어요. 왜 걱정되셔서? 바지는 저쪽 보냈잖아. 스카우트 결선 진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어머니. 이제 최종 우승이라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애가 엇나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대견하죠. 어른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 많이 보고 오고 걱정 안 돼 나는 별로. 잘하겠지. 꼭 1등 안 해도 돼.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그냥. 파이팅! 자, 이 세 명의 결선 진출자들인데요. 네. 평소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쭉 과정을 지켜보신 꿈의 기업 정순철 대표님께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새 도전자 중 누가 입사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기 잘하시는 부사장님은 잘 계시죠? 지금 건물에서 경비 쓰고 있을 겁니다. 연기력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스카우트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이제 스카우트의 새 얼굴입니다. 김갑수 심사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하셨는데 이 세 명의 도전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또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선에 오른 우리 3인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힘내세요. 와, 격려 감사합니다. 아트 디렉터이신 황준호 심사위원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지금은 꿈돌이 꿈순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T1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랑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극찬이신데요. 그럼 스카우트에 출연한 네. 이 학생들을 또 여기서 그 자리에서 또 따로 또 스카우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고. 다들 기분 좋으시죠? 네.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판정을 해주실 선배 판정단도 나와주셨어요. 면접 현장 평가를 통해 도전자들을 살핀 꿈의 기업 선배 판정단. 1점에서 4점까지 총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배 판정단은 과연 몇 점을 주었을지 궁금한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도전자가 37점으로 현재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선경 도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스카우트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오현석 도전자는 어때요?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역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지금 1등이라고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결선 과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후의 1인을 뽑게 될 결선 과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완전 재밌어요.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되게 신기해요. 예! 신기한데? 한 낯선 남자 등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에다오 테마파크의 중국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간 아이템 및 공간 설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닭꿈이라고 할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미션이 어려워갖고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꿈의 기업.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디지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꿈의 기업에 걸맞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접목시켜 이 넓은 공간을 미래형 테마파크로 꾸미는 것이 이들의 결선 과제. 관광하며 즐기던 어제와 사뭇 달라진 도전자들의 모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은 어떤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중국의 문화와 환경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아이디어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눈에 비춰진 미래의 테마파크는 어떤 모습일까? 3인 3색 이들의 결선 작품이 곧 공개됩니다. 과연 이들 중 스카우트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종 결선 발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3학년 오현석 학생입니다. 최첨단 게임 테마파크장입니다. 소통이 가능하고 더욱 활동적인 게임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방면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과거홀 또는 미래홀 둘 중 하나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꾸며진 엘리베이터와 각기 다른 주제로 만들어진 오현석 도전자의 9개의 방. 나는 미래형 테마파크를 좀 기대했는데 네. 오현석 군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미래지향적인 테마파크가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실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 공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중국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는.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혹시 네. 저 방들을 정신없어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손주나 손녀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시면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만 봐도 어르신들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네. 답변을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길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단축시키다 보니까 좀 더 그 제품의 상세함을 설명 못 드려서 아쉽네요. 뛰어난 언변으로 발표를 마무리한 오현석 도전자. 강원 애니고등학교 3학년 박선경 학생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시면은 막 줄 실컷 서가지고 한두 개밖에 못 타고 오시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몇만 평이 되는 시내다오를 넓고 사람이 많다. 이거를 바로 대중화된 교통,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한번 시연해봤습니다. 넓은 놀이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일바이크를 접목. 더불어 음식점까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박선경 도전자의 맛따라 재밌따라.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아. 망설이게 되면 네. 그 뒤에 레일바이크들이 다 오고 있잖아. 네. 거기를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이크도 다 서요? 아, 나 이제 서야지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대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레일을 만들었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저 박성경 그 도전자가 제안한 것은 굉장히 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점을 좀 더 편리와 테마파크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딱히 티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 박선경 도전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3학년 최진원 학생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테마파크의 이름을 스토리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에다오 테마파크의 지도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새로 디자인하는데요. 넓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 첨단 놀이기구에 건강이란 키워드를 접목한 데 이어 자기 부상 열차로 고객 편의까지 생각한 최진원 도전자의 스토리랜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아이디어가 우리 최진원 도전자가 생각한 겁니까? 이렇게 꽂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T1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건축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건물을 직접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 한 수 배웠어요. 우리 도전자한테. 배웠고. 전체를 너무 다 하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 위주로 했거든요. 공간 설계보다는 딴 아이들이 공간 설계에 좀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PPT를 좀 못했고 그래서 공간 설계보다 디자인에 더 신경 쓴 최진원 도전자. 3인의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심사위원. 과연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의 최후의 1인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세 학생 모두 참 잘해줬습니다. 재미와 흥미는 있지만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현석 도전자의 9개의 방,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긴 했지만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선경 도전자의 맛따라 재밌따라. 발표 능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기도 했지만
기획력이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진원 도전자의 스토리랜드까지. 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최후의 1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진원, 박선경, 그리고 오현석 도전자.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최후의 1인. 다양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유쾌하고 말 잘하는 애. 회사에서도 잘 통할 수 있고 일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아이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편단심 디자인 사랑 오현석. 제품을 그날 바뀌게 광고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히 주 목적이었습니다. 계속 태백에서만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꿈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향한 태백 소녀의 도전 박선경. 여러 가지 막 캐릭터, 아이덴티티, 그다음 패키지, 막 포스터 막 그런 걸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탄탄하게 쌓아온 디자인 실력 최진원. 오늘의 최후의 1인 박선경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선경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 태백에서 디자이너의 꿈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다듬어온 선경. 이제 태백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많이 이제 접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 비해서 반대로 그만큼 광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최종 심사에 올라온 3명 모두 흠잡을 데 없었는데 심사숙고 끝에 제품의 완벽성을 높이 샀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순서도. 입사를 하면요. 세상을 전부 빛나게 할 디자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포부가 대단해요. 청춘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분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잘했어, 가수. 10년 묵은 체증이 확 다 뚫리는 그런 느낌. 떨어졌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얼굴을 알렸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먹겠습니다. 야, 이리 와. 셋, 화이팅! 5월 초부터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하고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와줘서 고마워. 열심히 살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유쾌한 문화공간 컬처랜드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